한때 일본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전통 바로 요바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듣는 것만으로도 믿기 힘든 이 전통은 일본의 깊은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행해지다가 불과 몇십 년 전에서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 요바이라는 풍습의 실체와 탄생 배경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바이란 무엇인가? 요바이는 직역하면 밤에 기어오른다는 뜻으로 밤에 남성이 여성이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일본의 옛 풍습을 말합니다. 이 풍습은 단순히 밤에 정적을 깨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절박한 생존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전란과 자연재해로 인해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고 마을마다 노동력과 인구가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요바이는 단순한 관습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요바이는 그 자체로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행 과정 또한 현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성은 해가 지면 몰래 여성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요바이는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거부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경우도 많았고 이는 곧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에 휘말리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요바이는 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요바이가 단순한 성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력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요바이가 합리화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이를 관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마을 촌장이 이러한 풍습을 주도하며 특정 규칙을 정해 행위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은 충격을 더합니다. 요바이는 단순히 일본 고대 풍습 중 하나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진행 과정과 목적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기이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적 연구와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본 사회는 이러한 관습을 통해 어떻게든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은 철저히 희생되었습니다. 요바이의 충격적인 진행 과정. 요바이는 마치 영화 속의 장면처럼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이 어둠에 휩싸이면 남성들은 몰래 여성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성이 거부하지 않으면 요바이는 성립되었고 이 관계는 단순한 하룻밤의 일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을 촌장의 승인을 받아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한 명의 여성에게 여러 남성이 접근했다면 그 곤란스러운 상황은 촌장의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촌장은 직접 순서를 정하거나 남성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갈 때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남성들은 어둠 속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 데 신경을 썼고 심지어는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특별한 신발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도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면 마을 주민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한편 여성은 이런 요바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의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남성을 위한 간단한 음식이나 술을 준비하는 것이 당시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와 밤을 보낸 뒤 해가 뜰 무렵 떠나가면 그 과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마을의 남성이 요바이에 참여하려 한다면 이는 마을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외부인을 몰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요바이의 탄생 배경이 기이한 풍습은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과부가 넘쳐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요바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를 늘리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전통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단순히 생존의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요바이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만들고 인간 생존의 본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남성의 수가 줄어들며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을 전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였으며 요바이는 그 극단적인 해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농촌 사회에서는 아이를 공동체의 재산으로 보고 한 명의 아이를 기르기 위해 마을 전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삶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요바이는 또한 단순한 인구 증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땅이 황폐화되고 재난으로 인해 마을 단위의 구조가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바이는 단순한 풍습을 넘어 생존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 속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어떤 방법까지 동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그 잔혹성과 필요성이 공존했던 시대를 이해하게 합니다. 요바이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요바이는 단순히 전통적 관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력도 막대했습니다. 요바이를 통해 마을 내 계급 구조가 완전히 재정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정 계층의 남성들은 이를 통해 높은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었고, 여성들 역시 임신과 출산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편의 권력 게임과도 같은 이러한 풍습은 겉보기에는 기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극적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요바이는 지역 간 갈등과 폭력 사건을 빈번하게 일으켰습니다. 한 마을에서만 요바이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이 정해졌지만 다른 마을의 남성이 이를 어기고 참여하려 할 경우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외지 남성들을 폭력적으로 저지하곤 했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요바이 풍습이 단순한 문화적 관습을 넘어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된 요바이의 특성상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풍습의 문제를 넘어 그 사회가 가진 여성 인권 의식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여성의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요바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노동력으로 여겨졌고, 이 과정에서 생긴 윤리적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요바이는 단순히 과거의 잔재로 치부되기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을 단위의 질서 유지라는 명목하에 행해졌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너뜨리는 악습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충격적인 전통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요바이의 종말과 남겨진 흔적. 요바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적 윤리와 법체계가 도입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되었다고 해서 이 전통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풍습은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금지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은밀히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전후 일본 사회의 변화를 느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현대화와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히 변모했습니다. 경제 부흥과 함께 서구식 가치관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요바이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일본 정부와 사회는 요바이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풍습이 사라진 것을 넘어 일본이 전통적인 관습에서 현대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바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우선 요바이는 일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요바이는 과거의 성문화와 인권 문제를 돌아보게 하며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성평등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요바이는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의 옛 풍습을 넘어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문화적 변화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바이는 무엇을 남겼는가? 요바이는 일본의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두운 흔적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회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풍습이었지만 윤리적 관점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전통이었습니다. 이 풍습은 단순히 충격적인 전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바이는 당시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필요를 반영했지만 동시에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윤리적 한계를 넘는 행동들이 용인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에도 큰 교훈을 남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요바이와 같은
같은 전통을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인권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요바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요바이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교훈을 남기며 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요바이가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